제목이 좀 무색하죠. 상승 조건 다 갖춘 것 같거든요. 근데 코스피 소의 끝인가 싶었던 오늘 개장 전 분위기, 그리고 개장 후에 그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사그라드네요. 2,700선으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반전됐습니다. 0.29%의 약세 771선. 우리의 희망회로는 여기서 끝나나. 근데 9월에 FOMC가 있고요. 사실 11월에 미국 대선, 여러 가지로 시장을 기다리는 이벤트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서 기회만 잘 잡는다면 오늘도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월마다 모시고 있습니다. 월간 한지영,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9월을 앞두고 딱 진짜 적시에 오셨습니다. 네, 참 근데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민망스럽습니다. 네. 장 왜 이럴까요? 연구위원님 이야기 들으려고 그렇죠. 빼는 건가? 여기 아까 그 상승 조건을 갖춘 코스피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조건은 갖춰가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조건, 추가적인 조건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최근 오늘 증시 흐름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뭐 아무래도 한국 증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비록 주 후반이기는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좀 경계감들도 좀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상승 탄력을 제한시키는 요인부터 말씀을 해줬는데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좀 상승폭이 반납되는 것 같다. 그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매우 좋았잖아요. 그렇죠. 잭슨홀 미팅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그 힌트를 딱 잡았고 여기서 랠리를 보여줬단 말이죠. 시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요소는 갖춘 건 맞아요. 이번 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크로상 우리 증시를 흔들게 만들었던 두 개의 요인이 엔화 강세에 따른 엔캐리 청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미국의 침체 불안감, 거기에 따른 연준의 정책 대응이 늦었다라는 비판들.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이제 그 매크로상 그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강화시키는 계기였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그 내러티브들을 좀 덜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는 게 과연 증시에 좋을까? 이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과거의 뭐 흐름을 봐도 경기 침체기 때 연준은 금리 인하했고 그러면 증시는 나락을 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이번에 그 인식들을 좀 전환시켜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파월 의장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최근에 실업률이 상승한 게 단순히 뭐 고용시장이 무너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민자 유입된 고용시장 구조적인 변화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어차피 고용시장 냉각되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냉각되기 원치 않는다. 라면서 경기 부양, 정책 부양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이 이제 그 미국의 침체를 둘러싼 불안감 플러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증시의 악재다라는 인식들을 이제 반대로 전환시키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뭔가 대응적 성격을 갖게 되면은 이거 시장 흔들리는 거 그쵸. 아니야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도 안도를 시켰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이제 9월에 고용 지표 발표가 되겠죠. 매주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받아들면서 시장 민감하게 체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급격하게 비농업 고용 급락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급등하고 이렇게 되면은 침체 불안감을 다시 끌어올릴 요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멘트에서 이번에 다 확인했다고 보세요? 침체 불안감 뭐 일시적으로는 끌어올릴 수가 있긴 한데 그 8월 초에 폭락장이 재현될 확률을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번 한 달 동안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실업률 상승 뭐 경기 고용이 완전히 붕괴되는 건 아니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구조적인 변화에서 기인한 것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왜곡됐던 고용시장의 수요 요건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또 아니나 다를까 더군다나 8월 첫째 주 말고 그 이후에 줄줄이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시장에서도 야, 이거 과거의 침체랑은 조금 다른 패턴이 이미 등장하고 있는데 라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고용시장 잘 나오면 땡겨줘. 지표 잘 나오면 땡겨줘. 그거 말고 안 나왔을 때 주가 충격은 저는 그렇게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도 이거는 지금 시점부터는 거의 예방적인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주가가 뭐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받을 여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 나오면 땡큐는 맞아요?
잘 나오면 좋겠죠. 왜냐하면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완화되고 연준은 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번 잭슨 미팅 때나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할지 말지 우리가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지표 잘 나오면은 야 금리 인하 이번에 건너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이번에 고용지표 잘 나오면 당연히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확신의 발언들을 했기 네. 때문에 잘 나와도 좋고 만약 여기서 둔화되더라도 크게 흔들릴 여지는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악재, 그러니까 시장 8월 5일에 급락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네. 청산, 두 번째가 미 경기 침체 내러티브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했어요. 네. 그럼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다 된 걸까요? 엔화는 계속 강세 아니에요? 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엔화는 어차피 강세가 되고 엔캐리도 청산이 되는 걸 맞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엔캐리 청산을 그냥 조용한 쓰나미, 얌전한 쓰나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일본은행은 지금 비고지에는 금리를 올리고 있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 둘 간의 금리 차이가 좁혀진다라면 엔화는 강세가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속도였던 거고 네. 최근에 시장 분란을 유발했던 건 엔화의 급격한 강세, 엔캐리 급격한 청산이었는데 이번에 잭슨 홀 때 BOJ 총재 발언을 봐도 본인들은 정책 조정에 나서겠지만 주변 환경들, 금융시장 상황들, 경제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화, 엔달러 환율의 하락, 쉽게 말해 엔화 강세도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네. 엔캐리 청산도 그 8월 초처럼 시장이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쏟아질 여지는 저는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최근 증시를 괴롭혔던 두 개의 축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덜어냈는데 이제 나머지 한 개의 축, 엔비디아 실적 이게 지금 관건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개 쭉 보기 전에 지금 145엔대가 스위스팟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결국은 방향성이 엔화 강세로 간다면 아마 흔들림이 있겠죠. 그쵸. 지금은 또 143엔대로 또 네. 떨어져 있는데 이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속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투기적 자금들의 베팅도 엔화 강세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지난 2주 동안 베팅 규모랑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 변화를 보면은 네. 그 전에 있었던 거랑은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은 이제 일본 여행 하기가 저희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증시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8월, 7월 말 8월 초처럼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럼 AI 법을 마지막으로 점검해보죠. 그게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설비 투자 이번에 빅테크 어닝 시즌 쫙 다 보셨을 텐데요. 설비 투자가 늘어난 게 정말 수익성으로 연결돼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의구심이 커졌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전히 조정권 안에서 회복은 우리 못해요. 네.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 반전 나올까요? 일단은 잘 나오겠죠. 실적 자체는 잘 나오겠는데 항상 엔비디아는 시장의 기대치랑 싸움이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기대치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8월 5일 주가 저점 대비 이미 주가는 40% 정도 올라온 그쵸. 상태고 회복이 많이 됐죠. 금요일 날에도 주가가 4% 정도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단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들이 해소됐다는 거 이외에도 이들의 수익성, 실적에 대해서도 다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거는 기대치의 싸움이고 이것도 역시나 안 나왔을 때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안 나왔을 때에도 저는 일단은 증시 주가 충격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어디까지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에 대한 문제이지 예. M7 실적이나 7월달 TSMC 7월달 실적들을 보면은 반도체 쪽의 업사이클은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그거를 포괄하는 AI 사이클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증시에서는 주도주였고 네. 제가 봤을 때 주도주의 지위를 탈락시킬지 안 시킬지 이 여부는 스토리랑 이익 성장인데 스토리 쪽에만 지금 노이즈가 껴있을 뿐 네. 이익 성장을 유효하니까 이들의 주가 하방 압력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증시나 전 세계 증시에 미치는 주가 충격들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증시를 괴롭혔던 세 개의 축 중에 두 개의 축, 엔캐리랑 미국의 침체 이것들도 우리가 부담을 덜어낼 만큼 그게 증시 입장에서는 완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를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죠. 넘어가도 여기서 되는 뭐 거죠. 공격적으로 싣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뭐 그렇게 더 매도 나쁘게 갈 수 없다.
맞습니다. 매도를 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향방이 우리 양시장의 또 방향타가 되잖아요. 네. 지금 지수는 2,700선, 코스닥은 770선. 이번에 8월 5일 급락하고 나서 나스닥은 플러스 1%로 월간 플러스 전환을 하는데 코스피 아직도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이게 처참한 건지. 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가 나아진다면 어느 정도의 회복력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7월 초에 봤었던 뭐 전고점 레벨 2,800 후반 이 정도까지는 9월에는 회복할 것 같은데 9월에. 네, 9월까지 놓고 봤습니다. 뭐 단기간에 이번 주에 간다라는 말씀 저도 드릴 수가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외생 변수에 취약한 국가인데다가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국가인데 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8월 초 이후 지금까지 약간 소외 현상을 받았던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코스피가 치고 나가는 그런 식의 흐름들은 저는 아직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격 메리트 있는 쪽으로 공략해라라고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생각보다 빨리 그 영향권이 찾아온 것 같은데 주 후반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영향권들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업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방향성들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 공략을 해볼 만한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 당연히 반도체라고 바이오라고 생각하고 바이오.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다르게 실적에 대해서도 가시성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 쪽이나 전체적으로 좀 성장주 컨셉 쪽으로 우리가 들고 가는 게 이번 주 증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근데 너무 잘 가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고점이잖아요. 네. 이쪽 가격 부담보다는 그러면 덜 간 바이오를 공략하자는 말씀이세요? 전체적인 저는 그 바이오 대형주들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은 제가 여기 말씀드리기 없지만 그냥 코스피 들어갔을 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쪽 오늘 잘 대형주, 가는 그쵸. 그런 종목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밴드 마지막으로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선으로 딱 잡아주시는지 주간으로 마무리 드릴게요. 뭐 많이 올라갔을 때 상단 2,780포인트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밴드 레인지를 조금 높게 잡았는데 그만큼 주중에는 일간 변동성들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9월 빅픽처 그려주셨어요. 한지영 연구위원과 8월 마지막 주 전략 세워봤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